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8일 무진 두번째 기사 1433년 명천덕 8년 사헌부가 김용교의 은하리에게 신뢰한 주의를 논죄하였는데 임금이 용서하다. 대사원 신계가 조정에서 물러나와 탄핵하여 말하기를 은하리는 이품 대관인데 용기가 시정배의 상된 말로 업신여기고 조롱하여 말과 행동이 교만하여서 조정을 엄격하게 공경하는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명령하여 용기를 꾸짖기를 너가 대신에게 무리하게 굴었으니 법으로 마땅히 주해 주어야 할 것이로되 우선 용서하는 것이니 뒤에는 그러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8일 무진 세번째 기사 1433년 명선덕 8년 주하대원 김종서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문안하다. 최진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건주의 홀라온 지방에 가서 조선에 포로되어 간 인물들을 찾아가지고 강계에 도착한 연후에 포로되어 온 야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소이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만지 등이 본래 예쁘도 모르고 완악하기가 극심한지라 이제 만약 제 관하의 사람을 먼저 얻기만 하면 비록 칙서가 있더라도 필시 조선 인물은 성실껏 찾아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물인즉 이미 그러하거니와 소나 말은 어찌하겠소 하므로 종서가 대답하기를 소나 말은 본래 많지 않은데 그때 얻은 수요대로 여연의 도적맞은 민가에 나누어 주었던 바 전하께서 황제의 뜻을 생각하셔서 즉위로 사람을 시켜서 도로 거두게 하였습니다 하니 맥날가래가 말하기를 이만주의 가죽상자는 어디에 두었소 하므로 종서가 대답하기를 처음에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 한 것은 저 사람들이 재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국경 침노한 죄를 못자는 것뿐이었으니 누가 일부러 거두어서 가져갔겠습니까? 대인이 자꾸 이 말을 하시니 실망이 큽니다 하였다. 맹이 말하기를 두목의 털옷을 위에 아래에 마련해 주시오 하므로 종서가 대답하기를 전자에 준 옷만 해도 족할 것입니다. 만일 책사에만 의한다면 불가할 일이지만 전하께서 대인의 청함을 들으셔서 주신 것입니다. 또 창, 윤, 장 세 사신이 가져온 칙서에 이르기를 기후가 추워져서 입을 것과 신을 것을 주어야 하겠으니 왕이 마련해 주도록 하여 주오 했어 그때 마련해 준 것도 오히려 그것에 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종서가 들어와서 아뢰니 야인을 찾아 돌려보낼 절차를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라고 명령하며 모두 아뢰기를 저들이 비록 우리나라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히 칙서에 따라 빨리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므로 곧 종서를 명하여 사신에게 가서 고하기를 대인의 우리나라를 위하시는 생각은 지극히 정중하므로 감사하고 감사하오나 그러나 황제의 명령을 지체할 수 없사오니 대인이 거느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맹이 대답하기를 최대인과 상의하여 대답하겠소 하고 나서 최진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우리들이 22일에 길을 떠날 것이니 포로된 야인들을 25일에 떠나보내시오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8일 무진 네번째 기사 한웅군 조선이 장삼을 사헌부와 형조에 고소했는데 모두 받지 아니한다고 상언하다. 부사정 장삼이 신과 더불어 집터를 다투었는데 서로 만났을 때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험악한 말을 함부로 하며 팔뚝을 걷어붙이고 주먹을 휘두르기에 사연을 갖추어 사헌부와 형조에 고소하였더니 모두 각하하고 받지 아니합니다 하니 즉시 장삼과 대사원 신계와 지비 송포와 장령 송교와 지평 홍상검과 형조 참판 허성 복녀 등을 의검부에 내려 신문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8일 무진 다섯번째 기사 백성 최가물에게 핫옷을 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수령을 시켜 보호 구휼하게 하다. 황해도 재령군에 사는 백성 최가물이 나이 85세인데 아내는 이미 죽고 또 아들이나 딸도 서울에 와서 길에서 걸식하고 지내므로 임금이 듣고 핫옷을 주고 영말로써 그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고을 수령을 시켜 항상 보호하고 구휼하여 그 여생을 편히 하여 주게 하였다.
세전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8일 무진 6번째 기사. 이조판서 허조가 유고국 사람 오보이아고 등을 장가들게 함이 불가하다고 아뢰다. 이제 들으니 유고국 사람으로 배 만드는 진공인 오보이아고가 등을 장가들게 한다 하옵는데, 신의 마음에는 우리나라가 예의 있는 나라이면 천하가 다같이 아는 바이온데 저런 토인에게 장가들게 함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옵건대 장가들게 한 영을 정지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의 말이 옳다 하고 즉시 영의정 황희와 좌의정 맹사승에게 의논하게 하니, 사승이 아뢰기를, 오보이아고 등이 오래 살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장가들게 허락하는 것이 가하옵고, 만약 지금 돌아간다면 장가들게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하고, 황희가 아뢰기를, 신의 의견도 사승과 같습니다. 다만 나를 정하여 장가들게 될 줄로 저들이 미리 알고 있는데 까닭없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 마음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이 장가들게 될 줄을 모르고 있으면 그만인데 저들이 이미 미리 알고 있다면 허락하지 않기가 어렵겠다 하고 그냥 장가들게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혜성이 관석의 도수 안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갱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9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지인 송자순이 야인 38명을 안동하고 떠나니 이것이 첫 번 보내는 것이다. 송자순이 서울에 머물러 있는 야인 38명을 안동하고 길을 떠나니 이것이 첫 번 보내는 것이었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9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사헌부 관리의 과실을 의금부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이르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사람이 성인이 아니면 누가 과실이 없을 수 있으랴. 이제 조선의 일로 하여 의금부에 내리도록 명한 것은 유사들의 죄가 아주 무겁다 하여서가 아니었다. 조선은 나의 지친이여 선의 집터는 곧 태종께서 주신 것인데, 한성부에서 마음대로 장삼에게 준 것이 잘못이었고, 또 삼이 또 게다가 능욕까지 하였으므로 선이 분하고 답답해서 고소한 것인데, 형조나 사헌부에서 억누르고 받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었는가.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법이지만은, 그러나 유사가 시비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낮은 자로서 높은 자를 능멸하는 자가 훤히 있으니, 낮은 자로서 높은 자를 능멸하는 것은 그의 악함이 심한 것이니 그런 풍습은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명나라 육부 상서는 수십 년 동안 변동이 없이 그 인물을 오래 보고 있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또 들으니 우리나라 관리가 사헌부에 임명되면 의금부의 옥졸들이 말하기를, 오늘은 비록 사헌부에 앉아있지만 내일은 반드시 하옥되어서 우리들의 제재를 받으리라고 한다니, 내가 매우 밉게 생각하여 근래에 사헌부에 작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두 덮어두고 논하지 아니하여 안전을 보존하고 시키고자 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부득이하여 신문하게 한 것이니 의금부로 하여금 나의 뜻을 잘 알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19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장삼과 신계가 자복하지 않음을 아뢰다. 장삼이 이미 조선을 욕한 죄는 자복하였사오나 다만 주먹을 휘두른 죄는 자복하지 아니하였고, 사헌부의 지비, 장령, 지평이 모두 그 죄를 자복하였사오나 유독 대사원 신계는 말하기를, 서로 때리고 싸웠는데도 소장을 물리쳤다면 잘못이지만 판결한 관리가 갈리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수리하는 것은 따로 지시된 조목이 없다고 그와 같이 고집하고 자복하지 아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이 선에게 마주서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하는 말로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는 아니한다. 아무리 칠주야를 두고 말한데도 다시 다른 말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니, 그 능욕한 죄가 이미 드러났으니 다시 논단할 것 없다.
신계에 불복하는 것은 법에 있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변통할 줄은 모르는 것인데 이 사람은 모두 공순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라 마음이 있어서 범죄한 것은 아니니 우선 문초한 조수를 보고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0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임금이 사신들의 행로에 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묻다. 사신이 강계로부터 건주로 돌아갔다가 우리 서울로 돌아와서 또다시 알목하러 돌아간다 하니 이것은 칠서에 기재된 것이 아니니 쫓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사신이 억지로 정한다면 쫓지 않을 수도 없으니 이 뜻을 가지고 중국 조정에 보고해 알리고 또 사신에게도 그리 알게 하며 단간에 주하이정 맹사스니 대답하기를 좋습니다 하므로 즉시 안중선에게 명하여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0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0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정분에게 명하여 사신을 문하느니 사신이 여행 기물들을 청하다. 사신이 강을 건너가서 풀밭에서 쓸 쟁반 남비 따위의 여행 기물들을 청함으로 분이 대답하기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관반사에게 말씀하시오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0일 경호 네 번째 기사 황희 등을 불러 야인에게 짐승과 가사를 돌려줄 것과 사신 호송에 관해 의논하다. 황희 맹사성 허조 안순 노한 신상 등을 불러서 이를 의논하니 그 첫째는 파저강 야인을 빼앗긴 짐승과 가산을 특별히 칙서를 내려서 모두 돌려주게 하고 또 사신의 여러 번 그것들을 이미 찾아 놓았는가의 여부를 물으면서도 우리나라 여연의 인민들의 빼앗긴 짐승이나 가산을 찾아올 일은 조금도 말하지 아니하니 그 형편대로 본다면 우리나라 인민의 빼앗긴 물건은 찾아줄 것이 같지 아니하니 우리나라에서 그 빼앗긴 가재와 마소의 수요를 갖추어서 관반사를 시켜 그 가는 도중에 사신에게 전해주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상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그 둘째는 사신이 알목하에 가려 할 때에 다시 호송해 주기를 청하거든 황제의 뜻에 어긋나니 들어주기가 어렵다고 하고 만약 억지로 청하거든 대답하기를 만약 그러면 그 일을 황제께 아뢰어 본 뒤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그 셋째는 이제 사신이 길에서 쓸 쟁반 남비 등 여행 기물을 청함으로 대언들이 모두 칙서가 엄격하고 분명하다고 대답하였지만 만약 내일 몸소 와서 청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만약 사신이 몸소 청한다면 마땅히 그 청하는 것을 들어주게 하소서 하였다. 그 넷째는 농공 행상은 임금의 일이다. 지금 만약 원묘 상정소의 이현도감이나 여러 곳에서 역사를 검독하는 아전들과 또는 공장바치들이 겨우 그 일을 성사하여 놓고는 곧 상을 받고자 하여 신문고를 두드리기까지 하는 자가 있다면 그 풍습의 폐해로는 후세 임금으로서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고서야 그 사람들을 부릴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를 것이며 그 폐해가 적지 아니하니 거무에는 제조관이 특별히 유공한 사람을 들어서 보고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신등이 매양 그 일로 하여 걱정이옵니다. 이조에 명하여 법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였다. 그 다섯째는 내가 들으니 사헌부의 관원들은 겨우 임명한다는 그 교지가 내리자마자 의금부 이속들이 서로 말하기를 제가 비록 관에 임명되었지만 내일은 반드시 옥의 죄수가 될 것이다 하고 일가 친척에 이르기까지 역시 말하기를 너가 상스럽지 못한 관직에 임명되었다 하여 서로 조상까지 한다고 한다. 그래서 사헌부의 일은 큰 잘못에 이르지 않는 한 특별히 관대하게 대우하고 죄를 주지 않으려 한다. 이제 사헌부에 저지른 바가 일부러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니 그 직무에 복귀시킴이 어떠할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법관으로 법을 정하는 것은 그 자리로 복귀시키심이 불가하오니 마땅히 좌천시켜야 합니다 하고 신상이 홀로 아뢰기를 법 맡은 인물을 잃으면 의당 파직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랐다.
세종시력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0일 경호 5번째 기사 하연 조내 문효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하연으로 대사헌을 삼고 조내로 지돈영 부사를 문효종으로 지중추원사를 이흥발로 동지돈영 부사를 허승으로 형조 주하참판을 복료로 형조 우참판을 이군시로 중추원도사를 성념조로 사원부 지비를 민신으로 사원부 장령을 삼고 사원부 관리들은 좌천하여 신계로 동지중추를 송포로 전농시윤을 송기로 경창부 소윤을 홍상금으로 도관정랑을 삼고 장삼은 형장 100대에 처하였다. 세종시력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0일 경호 6번째 기사 김종서에게 명하기를 사신에게 말과 마부를 발급할 수 없음을 고하게 하다. 사신에게 가서 고하기를 전에는 중국 관원으로서 알목하로 들어갈 때 만약 우리나라를 경유하려면 모름지기 칙서의 지시가 있어야 말과 마부들을 발급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지시가 없으므로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고 만약 사신이 억지로 청하거든 마땅히 사유를 갖추어 말하라 하여 종서가 왕명대로 고하니 맥날 가래가 대답하기를 말이 대여섯필에 불과한 것이니 모름지기 즉시 허락해 주시오. 만약 중국에 알리려거든 마음대로 해보시오 하고 최진은 대답하기를 관계에 머물러 기르는 우리의 말을 10필만 골라서 먼저 길주로 보내어 먹여 기르면 제때 타고 갈 수 있으니 조정에 알리지 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력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1일 신미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력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1일 신미 두번째 기사 두 사신이 대궐에 나아가 하직하는데 임금이 건정문까지 전송하다. 건정전에서 달해를 행하고 임금이 건정문까지 전송하였다. 세종시력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1일 신미 세번째 기사 안승선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우리나라를 경유한 것을 보고할 것을 말하다.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말하기를 중국 조정의 사신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저쪽 땅으로 갔다는 것을 만일 알아요 보고하지 아니하면 조정에서 반드시 우리나라 들어 간사하다 할 것이니 불갑을 아뢰어야 하겠소 하니 두 사신이 의논하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서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건주로부터 홀라온 지방에 들어가서 조선에 포로된 인물을 찾아서 건주에 머물러 두고 건주에서 알목하러 돌아가서 칙스를 반포하고 건주로 돌아와서 왕흠 등과 함께 조선 인민을 영소를 하고 나와서 교부하겠습니다 하므로 승선이 말하기를 왕사신도 역시 오는 것입니까 하니 최진이 말하기를 이미 황제의 지시가 있습니다 하므로 승선이 말하기를 본국에 온 칙서에는 왕흠 등이 나온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니 진이 말하기를 왕흠 등이 가지고 올 칙서에 그것이 있습니다 하고 두목을 불러 등산 칙서를 가져오게 하니 칙서가 아니고 대조하는 쪽지인데 최진에게 교부하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승선이 말하기를 그러면 대인이 혼자 오십시오 하니 진이 거듭 말하기를 왕음도 역시 나올 것입니다 하므로 승선이 말하기를 황제의 지시가 없으면 비록 나올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의리상 접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사신이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건주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였다. 승선이 복면하고 이어서 아래기를 관반사 정형과 조종생이 신에게 말하기를 지금 통사 애금과 이함 등이 배운 것이 얕아서 말을 전할 줄 모르고 또 사신이 하는 말의 내용을 알지 못하오니 혹시 뒷날에 중국 관원이나 사신이 나와서 만일 묻는 일이 있다면 두 나라의 말을 전할 수가 없을 것이니 매우 걱정되는 일입니다. 나이 적고 배울 수 있는 무리를 요동해 보내어 서너 해 동안 공부해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의 내연에 자제들을 보내어 공부시킬 것을 의논했다가 중지하고 실행하지 않았지만 다시 생각하니 정령들의 말이 진실로 오늘날의 급한 일이구나. 불갑을 돌려보내어서 강습하게 해야겠으니 성정원으로 하여금 중국에 보고할 초안을 잡아오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0일 임신 첫번째 기사 두 사신이 파저강 등지를 향해 떠나자 홍제원에서까지 전송케 하다.
두 사신이 두목 15명을 거느리고 파제강 홀라온 등지를 향하여 떠나므로 주하대원 김종세에게 명하여 의정부와 육조에서 함께 홍제원까지 전송하게 하였다. 두목 10명을 태평관에 머물러 두었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2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우리나라에서 신자 쓰는 예의에 관해 전지하다. 우리나라에서 신자를 쓰는 예로 신판이니 의신이니 선신이니 신정이니 지신사이니 하는데 그 뜻을 따져본다면 아래 사람이 위에 알린다는 말이니 주, 계라는 글자와 같은 뜻이다. 그런데 육보의 잘못을 신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응당 신할 것인데도 신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따위는 역시 여러 아문에서 통용하고 있는 글자인데 이것에 의심이 없지 아니하니 지편전으로 하여금 옛 제도의 공식 문자를 상고하게 하라. 지금 홍무예제나 대명률의 우는 아무 관청에서 신한다고 한 것이나 현에서 주에 신하고 주에서 부에 신한다 함과 같은 얘도 역시 다 신하가 임금에게 알린다는 뜻이 아니고 순전히 아문끼리 쓰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나 그러나 보통으로 쓰는 글자를 임금에게 알린다는 말로 쓴다는 것은 실로 근거 없는 것이고 관직의 이름에까지 쓴다는 것은 어리에도 미안한 것이다. 신판이니 의신이니 하는 말은 이제 이미 고쳤지만 선신이니 신정이니 지신사이니 하는 말도 고치는 것이 어떠할지 상정소와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0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우효광이 금년의 강문은 곡식이 마당에 들어온 뒤에 거둥하시기를 아래다. 금년의 강문은 비록 윤달에 있기는 하오나 저루가 조금 일어서 곡식이 아직 익지 아니하였고 또 이른 가물과 늦은 수제로 하여 백성들의 생계가 곤란하오니 날수를 줄이시고 또 곡식이 마당에 들어온 뒤에 거둥하시는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은 가상하다. 그러나 강문은 임금이 편안히 놀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병주를 훈련하는 일인 것이다. 또 금년에 곡식이 비록 풍년 들지는 못하였지만 횡성 든지는 흉년 들기까지는 아니하였고 또 절후를 참작하여 보아도 과히 이르지는 아니하다 하니 효광이 또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지당하오나 곡식이 아직 마당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은즉 너무 이른 것 같사오니 좀 후일을 기다리시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대치를 모른다. 이제 정한 날짜는 내가 이미 참작하여서 정한 것이니 비록 후일을 기다리다가는 반드시 날이 추워져서 여러 사람을 동원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2일 임신 네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가 경원절제사와 영북진 절제사의 보고를 치보하다. 경원절제사의 보고에 중국 사신인 지휘 배준과 천호 혁연 등이 군사 20명을 거느리고 알모카로부터 경원에 달려와서 고하기를 우리들이 건연에 매를 잡기 위하여 장내관을 따라 왔다가 돌아갈 때 동맥과 천모가와 범찰 등이 양목다벌이 노략해온 인구 130명을 찾아내어 중국으로 가게 하였으므로 황제께서 동맥과 천모가로 도독을 삼고 범찰로 도사를 삼고서 이어서 칙명으로 이르시기를 양목다벌의 노략해간 인구를 비록 3살 먹은 어린아이라도 남김없이 찾아가지고 오라고 하시었는데 동맥과 천모가 등은 칙명을 받고 돌아가서는 꾸물꾸물 미적거리고 오지 아니하므로 황제께서 우리를 명하셔 군사 160명을 거느리고 알모카에 이르게 하시니 동맥과 천모가 등이 양목다벌의 노략질한 인구를 보늘 15일까지 전부 전해주기로 약속하기에 우리들이 풀밭 벌판에 주둔하고 기다렸더니 15일 어둑 새벽에 도적대가 와서 포위하고서 우리 군사 2명을 쏘아 죽이고 도적 1명도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도적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물어본즉 협진 올적합이라고 하면서 공격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우리들이 겨우 빠져나왔는데 실상은 동맥과 천모가가 수모자로서 도적 행위를 하여 그 죄를 면하라고 거짓으로 올적합이라고 칭탁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모두 알목하러 돌아가면 혹시 돌려보낼 인구들을 다 죽여버릴까 염려되기 때문에 천호, 혁연 등 5명을 여기에 머물러 두고 나는 떨어져 남은 자들을 수습하기 위하여 도로 알목하러 가겠는데, 만약 알타리 사람들이 인물들을 내놓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속임수로 올적합이라 칭탁한 것이라면 내가 마땅히 조선의 보고를 전달하여 황제께 주달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고 돌아가며 혁견 등 5명을 성내로 맞아들이어 절제사 자신이 친히 후하게 위로하였다고 하오며, 영북진 절제사의 보고에는 동맥과 천모가 부자가 사람을 시켜와서 고하기를 양목다보리 협진 올적합 300여 명을 청해다가 배 지휘가 주둔해 있는 곳을 포위하고 군사 6명을 쏘아 죽이고 병기와 여러 가지 물건을 약탈해 가지고 돌아가므로 동맥과 천모가 부자가 500여 명을 거느리고 좁은 길목에 이르러서 적을 포위하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양목다보를 잡아내 놓으면 포위를 풀어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포위한 것을 풀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하옵니다. 하므로 즉시 의정부와 육조를 불러 의논하기를 지난 경인년에 중국 사신이 역시 야인에게 살해를 당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지인을 보내어 군인, 장소기 등 5인을 청하였다가 요동으로 공문을 보내어 중국 조정에 보고하였었는데, 이제 만약 배준이 도망하여 국경으로 온다면 역시 경인년의 전례에 의하여 요동에 공문을 보낼 것인가, 직접 황제에게 보고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접대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배준이 만약 올라오고자 하거든 그 도착한 곳에 머무르게 하고 거기서 이르기를 감히 마음대로 올려 보낼 수는 없으니 전하의 명령을 기다려 올려 보내겠다 하고 주야로 말을 달려와서 아랫 뒤에 5분이나 6분 되는 통사를 보내어 후하게 위로하여 영접하게 하고, 감사나 절제사가 상면할 때는 객은 동쪽에 주인은 서쪽에 앉고 유밀과는 제패하고 편의할 대로 대접할 것이며, 각 고을의 수령들은 다만 끼니의 술을 아울러 대접하고 앉은 차례는 역시 위의 말한과 같이 할 것이며, 중국에 보고하는 일은 다시 소식을 기다려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0일 임신 5번째 기사 임금이 안승선에게 사신의 친족을 칭하는 자를 법에 의해 징계할 것을 이르다. 우리나라에 중국 사신이 나오는 때면 망령되게 그의 친족이 된다고 칭탁하고 외람하게 관작을 받게 된 자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실정도 모르면서 애써 그 청을 들어주어 온 지가 몇 해나 되었다. 요즘 의사 사람과 황조 사람이 망령되게 최진의 친족이라고 자칭하다가 드러나서 패망한 자가 있는데, 전부터 검지에 막아 왔더라면 반드시 오늘의 이러한 무리가 없었을 것이니 일찍이 법을 세우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 최진이 이제 파제강으로 향하여 떠났으니 겨우 평양이나 지나거든 그 의주 사람과 황주 사람을 함께 잡아다가 법에 의하여 단단히 징계하고 교지를 내려 법을 세워서 뒷날의 폐단을 막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의정부와 육조와 승문원 제조들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사신이 겨우 평양이나 지난 뒤에 아전을 내보내어 체포하여 사정 이유를 국문하여서 중한 형벌에 처하게 하고 교지를 하는 것은 그만두고 형조로 하여금 분부를 받아 법을 세우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고 맹사성 등은 의논하기를 잡아다가 국문하고 중환형에 처하게 하되 전후의 죄상을 자세히 논할 것이며, 모름지기 교지에 내려서 엄격하게 법조문을 세워서 후일을 간사한 자를 경계하게 하소서 하며 임금이 사성의 의논을 따르기로 하고 미리 윤회를 시켜 교지를 초잡게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2일 임신 6번째 기사 지인 이대성을 시켜 야인 49명을 압송하여 강계로 가게 하다. 이것이 두 번째 보내는 것이었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3일 개후 첫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3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승문원에 명하여 병조로 하여금 강무할 땅 날짜를 아래게 할 것을 말하다.
강무는 국가의 큰일이다. 옛적에 사철에 사냥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선왕께서 농사틈을 헤아리시어 봄, 가을로 강무하는 법을 제정하시었으니 진실로 해의 풍년이고 흉년임을 헤아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혹은 말을 올려 중지하라고 하지만은 오하란 말로서 군정과 국정의 중대한 일을 그르칠 수는 없는 것이다. 인민들은 패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인 줄을 알지 못하고 말하기를 금년에는 강무가 있는가 없는가 하면서 생각을 있고 없음이 양다간에 두다가 병조에서 교지 받은 것을 보고 연후에야 알게 되니 지금 병조에 명령하여 강무의 가부는 아뢰지 말고 다만 강무할 땅과 날짜만을 아뢰게 할 것이며 대열도 또한 국가의 큰일이니 역시 강무하는 예에 의하되 다만 길한 날을 아뢰게 할 것이다 하니 안승선이 아뢰기를 강무는 임금의 사산일이 아니었고 곧 국가의 중대한 일이므로 유사가 수교하여 시행하는 것이 예의의 당연한 바이오니 이미 이루어진 격식에 의해서 병조에서 수교하는 것이 어떨까 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흉년될 때가 있을지라도 나라의 큰 행사를 폐할 수는 없는 것이니 어찌 유사가 수교하기를 기다릴 것인가 하니 승선이 다시 아뢰기를 일전에 대신이 횡성에서 강무할 것을 정지하자고 청하였고 간관은 날수를 줄이고자 청하였사온데 이제 내리신 교지에 병조께서는 수고하지 말게 하시니 신은 후세 사람들이 전하께서 사람들이 말을 꺼리시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할까 두려워하옵니다. 원하옵건대 고려하시고 다시 생각해 보시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고 병조에 입법하기를 명령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해천과 강아지를 바칠 때 사용할 용어에 대해 말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신이 북경에 갔을 때 내관 윤동이 황제의 지시를 대궐들에서 구두로 전하여 해천과 강아지를 바치라고 하였기에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선유하신 말씀이라고 말해야 할 것인가. 전날에 황제 지시에 선유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선유에 의거하여서 라고 하면 불가하지 아니하겠는가. 요전에 황제가 개를 달라고 할 때 한리문을 시켜서 칙서를 썼으니 그것으로 본다면 선유에 의거해서 라고 한다 해도 불가할 것이 없을 것도 같다. 그 전에 판부사 변계량이 나에게 아뢰기를 지금 이후로는 비록 내관의 구전하는 말이라도 모두 황제의 지시라고 일컬어 말하면 중국 조정의 매, 개, 처녀 등의 일에는 반드시 공공연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이치가 그렇듯도 하다 하니 이접한서 허조가 아뢰기를 전날이 황제 지시에 선유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한 바를 선유라는 뜻으로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것은 대궐들에서 선유한 것으로 근거 삼아 보고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했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중국 사신 배준 등이 명령을 받고 알목하에 이르러 적군을 만나서 우리 변방 지경에 와서 고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예의상 마땅히 후하게 위로하여 들려 보내야 하겠으나 그러나 다른 지방의 명령을 받은 자가 우리나라 변방에 달려와서 고한다는 것은 일이 막대한지라 단지 요동의 자문을 보내기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것 같으니 직접 중국 조정에 보고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조가 대답하기를 그 같은 중대한 일은 마땅히 중국 조정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이상항을 보내어 강계에서 사신을 위문하게 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4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살배열이 천시성 서쪽 울 안에 나타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4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주소 강맹경을 시켜 사건 목록을 가지고 새 의정의 집에 가서 의논하게 하다.
그 첫째는 갑상군이 북쪽으로 도적의 소굴에 연접해 있으면서 서쪽으로 여영과의 거리와 동남으로 단천, 북천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면으로 구원할 군사가 없으니 비록 적변이 일어난다 하여도 미쳐 가서 구원하지 못하여 외롭고 위태하기가 막심하나 본도 도절제사는 경원 등지 방어가 가장 기묘한 것이며 어느 겨를에 구원할 수 있겠는가. 저 도적들이 노여움이 나면 반드시 복수를 하려고 외롭고 허술한 것을 엿보아 갑자기 들어와서 도둑질을 할 것이니 그것이 염려스럽다. 더구나 이제 해산진 구자와 본읍성읍에 인민들을 나누어 들어가 있게 하고 한 군데도 장수가 없으니 고군으로 구원이 없음은 병법에 꺼리는 바라. 장수 한 사람을 가리어 보내어 용감한 군사 20-30명을 거느리게 하여서 장수는 고을의 성을 가지고 지키고 수령은 목책을 지키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적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그 둘째는 적반사를 시켜서 몰래 최진에게 고하기를, 전자의 대인이 말씀하시기를 야인 지방으로 들어갈 때 조선 사람 1명을 중국 의관으로 차려 있게 하고 데리고 가서 형세를 엿보게 하는 것이 아마 유익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고맙고 기쁘게 생각하나, 그러나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요동에 머물러 있으면 예부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먼저 우리나라로 돌려보내고 대인이 나중에 나오셨은즉 예부에서 말한 바와 다른지라 마음대로 들여보내는 것이 되어 의리에 미안하기 때문에 그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고 하는 것은 어떨까 하였다. 그 셋째는 전자의 대인이 동맥가천모가의 곳에 가만히 보낸 칙세에는 조선의 보고에 의거하건대 알목과 파저강 등지에 거주하는 야인들이 홀라운 야인의 얼굴과 모양을 가장하고 400여 기병을 귀합해가지고 갑자기 변방고을에 들어와서 군졸과 인민을 살해하였고 지금도 또 여러 사람을 귀합하여 엿보고 노략질하려 한다고 그렇게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나 당초에 우리나라에서 보고한 초본에는 단지 파제강 야인들이 홀라운을 유인하여 도둑질하였다고 썼을 뿐이요 알목하에 거주하는 야인의 말은 있지 아니하였으니 대인도 이 내용을 아는 것이니 알목하 야인들이 만약 보고한 초본의 사연을 묻는다면 사실대로 일러주는 것이 어떨까 하니 의정으로 그대로 치사한 권진과 좌의정 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사실 목록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영의정 황희는 아뢰기를 갑산에 장수 보내기를 한 일과 야인 지방에 우리나라 사람을 보내지 않기로 한 일은 사실 목록대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좋으나 알목하 야인이 칙서에 아울러 기재된 일은 만약 변경하자면 중국을 지목하여 말하게 되므로 관계가 가벼운 것이 아니오며 또 가지고 온 사신과 말한다는 것이 불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체로 황제의 명령이나 칙서로 유시하는 것은 크게 의리되는 것이 없다면 제국에서 내용을 명세하게 따져서 바로잡는다는 것은 신의 마음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옵니다 하니 임금이 황희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4일 갑술 6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예 김반의 올린 글을 상징서와 함께 의논하였음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사예 김반의 올린 글을 본조에서 상징서와 함께 의논하였사온데 1. 문묘의 동서문은 올린 날에 의하여 각기 4칸을 4칸을 증축하기로 하고 1. 문묘의 악기를 종묘와 사직의 예에 의거하기를 원한다는 조목은 그 헌가가 가자를 만들고 창고를 지어서 넣어두는 것은 이미 일찍이 수교하였고 종경 등의 악기는 예전대로 통용하기로 하옵고 1. 문묘의 상망제는 기둥 밖에서 2번 절하는 것이 다른 제사의 의식과 같지 아니하니 마땅히 고쳐 상정하자는 조목은 처음에 여러 제사 의식을 정할 적에 홍무예제에 의거하여 대중소 제사에 모두 잔 올린 뒤에 절하는 법이 없었으나 이제 옛 제도에 의거하여 종묘나 능침 제사에는 이미 잔 올린 뒤에 절하는 법이 있으니 그 밖의 대중소 제사에도 역시 모두 잔 올린 뒤에 절하는 법을 첨가하자고 하였사온데 오직 신상과 정초만은 올린 말에 의하여 고쳐 정하자고 하였사옵고 1. 문묘에 물기를 개통하자는 조목은 문묘 안의 물이 권한이 없어서
파서 개통하기가 어려우니 문묘의 세 방향을 바깥담으로 두르고 남쪽에는 홍살문을 짓고 동쪽에 문 하나를 짓기로 하옵고 1. 희생을 두는 곳간을 올린 말에 의하여 짓기로 하옵고 1. 청견록에 여러 경서의 주해를 첨부하여 넣자는 조목은 이미 전자에 따라 간행하였으니 합본으로 부록할 필요가 없었고 1. 춘추부록은 올린 말에 의하여 인쇄하기로 하옵고 2. 재현 2세 권건을 문묘에 배양하는 조목은 문신의 유품 이상으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옵고 1. 고강에 문부를 두고 통계하여 그것을 초장의 성적으로 삼자는 조목은 과거 보이는 법은 그 위로 깊고 엄격하여 혹시라도 사정이 있을까봐 하는데 어찌 보통 때의 고강으로서 초장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하고 다만 초장으로는 혹 원전에 의하여 경수를 강한다든가 혹 속전에 의하여 제수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였sap고 1. 외아들은 귀건하는 예에 의하여 3년에 한 번씩 성묘하는 것을 허락하자는 조목은 마땅히 이미 이루어진 법전에 의거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아랫대로 모두 따르되 그 중에 잔 올린 뒤에 절하기로 한 것은 대중소 제사 의주에 모두 증보해 넣고 춘추부록을 간행하기로 한 것과 초정의 강경에 관한 의논은 아직 두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5일 을해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5일 을해 두번째 기사 종부시의 종학에 관해 전지하다. 종학은 오로지 종친들의 글 읽고 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인데 이제 성정원에 나와서 혹은 병이라 칭탁하고 혹은 여러가지 연고를 칭탁하는 자가 매우 많으므로 성정원을 시켜서 상고해보니 원윤 이하의 원수요가 24명인데 연고를 칭탁한 자가 적지 않게 15명이나 된다. 그런즉 글 읽는 자가 적고 공부에 게으른 자가 많아서 설립한 본의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성정원에 고하는 것은 폐지하고 종부시에서 고장을 받되 만약 어머니의 병이나 아내의 병이라면 여자 의원을 보내고 아버지의 병이나 자신의 병이라면 남자 의원을 보내어 그 사실 여부를 밝혀서 보고한 뒤에 날짜 수를 계산하여 말미를 주는 것으로 항구한 규칙을 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5일 을해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강무와 대열의 항구한 규정에 관해 아래다. 강무와 대열은 항구한 규정으로 중대한 일이온데 임시하여 수교한다는 것은 의리에 어그러짐이 있사오니 지금부터는 따로이 수교하는 것을 폐지하고 강무할 때는 거둥하실 지방을 대열할 때는 길 한 날을 미리 가려가지고 아울러서 시행하기로 항구한 규정을 삼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5일 을해 네번째 기사 병조에서 육정 가운데 각분 관은 자손의 음직을 받는 조목에 관해 아래다. 이번에 반포한 육정 가운데 각품 관은 자손의 음직을 받는 조목의 공신 및 이품 이상 관원의 아들 손자 사위 아우 조카로서 나이 20 이상이 되면 원전에 의하여 등용하게 되었사온데 윗 항목의 공신 자손으로서 중의 위에 뱃을 한 자는 나이가 만 20이 된 뒤에 위에 아래에서 뱃을 시키고 번에 오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5일 을해 다섯번째 기사 상혹은 허지혜를 보내어 주본을 가지고 북경에 가게 하다. 그 글에 이르기를 선덕 8년 8월 초 10일에 황제께서 보내신 지휘 맹날가래와 백호 최진 등 관원이 칙서를 받들어 가지고 본국에 도착하였는데 준행할 수 있는 일을 제외하고 신이 가만히 상고하여 보니 본국의 군인이 칙서나 고명 같은 것을 빼앗아 가져온 일은 도무지 없고 현재 잡혀와 있는 파저강 사람 아울러 175명 중에 신병으로 죽은 자가 21명이고 일찍이 포로되어 갔던 본국 장적 남령 6명은 바로 친족에게 내주어서 함께 살게 한 외에 그 나머지 남녀 대소 모두 148명이고 본국에 와서 새로 낳은 어린애가 3명인데 그와 아울러 말
37필과 소 118마리와 군인들이 주워온 은띠 하나와 병, 잔, 따위 10개와 숫자로 기록할 수 없는 잣단, 가재 등의 물건까지 전부 한꺼번에 본고장으로 돌려보내기를 다 마쳤으며 소위 불덕산이라는 곳은 어느 지방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본국 변방의 백성이 절대로 왕래하는 일이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파제강 야인의 소굴을 지나가서 홀라온 야인들의 사냥하는 말들을 도적질하여 왔겠습니까? 요새 파제강 야인들이 여러 해의 쌓인 원한을 품고서 저희들 자신의 지은 죄를 덮어 쓰기 위하여 죄를 쓸어 덮기 위하여 더욱더 허구 날조로 꾸며 중국 조정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제 공경히 칙서를 받들어 보니 황공하기 바이 없으나 사리는 마땅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절인 송이 25항아리, 큰 게 10마리, 해청 한 년을 1년을 바치었고 아울러 약재를 바꾸기 위한 마포 100필을 가지고 가게 하나이다 하였다. 처음에 외국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면 물건 매매를 마음대로 하여 운송하는 일이 번잡하고 역참과 통로가 피폐하게 되었으므로 중국 조정에서 검하는 명령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매양 북경에 가는 행차에 감찰을 보내어 그 매매하는 것을 검하여서 비록 약재나 서책일지라도 그 사오는 것을 검하였는데 이번에 와서 전이감 해민국 재생원에 소용되는 약재가 거의 다 하였으므로 마포를 가지고 북경에 가서 예부에 말하여 약재를 사오게 한 것이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6일 병자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6일 병자 두번째 기사 경혈에서 잔치를 베풀어 안순, 노한, 정초 등을 위로하다. 강령전 조성 제조 안순, 노한과 간이 제조 정초, 이천, 홍이, 정인지 등을 위로하는데 왕세자와 여러 종친과 6대원을 함께 모셨다. 잔치가 끝남에 종친들을 남게 하여 아악을 연주시키고 감상했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7일 정축 첫번째 기사 제주 안무사 김인이 진루 박원 등을 보내어 잡은 외인들을 죽일 것을 치보하다. 진루 박원희를 보내어 작은 배 25척을 거느리고 여러 섬에서 외적을 수색하다가 주자도 남쪽 큰 바다에서 외적의 중선 한 척을 만나 쫓아가서 작은 배 14척으로 추격하여 서로 싸웠는데 외적 11명을 쏴 죽이니 외인들이 갑주와 창과 칼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항복하기를 비록 온 자가 14명이었기에 신이 나누어 각 고을에 가두었는데 고을 사람 고준, 문건 등 20인이 말하기를 왜구가 병진년으로부터 을미년에 이르기까지 틈을 타서 튀어들어와서 인구를 노략질해가고 그 부모 처자들을 죽이고 가산을 결단 내버리니 우리들에게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이제 사로잡아 온 외적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다가는 만약 저희 본토로 도망해 돌아가게 되면 우리 고을 호구이 많고 적음과 도로와 포구와 곳 같은 것을 갖추어하는지라 때를 모아가지고 침범해 올 것 같으면 호환이 말할 수 없을 것이니 그 놈들을 다 죽여 없애야 백성들이 바라는 바에 맞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옵는데 신도 역시 생각하기를 이번에 잡힌 이 외적들은 처음부터 자진하여 항복한 것이 아니었고 힘이 모자라고 형세가 급박하여서 항복한 것이오니 위에서 재량하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하니 의정부와 육조의 판서 이상을 불러 의논하기를 기해년에 나누어 배치한 외인들은 도둑질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장사하기 위하여 왔던 것인데 그때의 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기를 부녀자와 어린애들을까지 모두 죽이는 것이 가하다 하였지만 내가 홀로 불가하다고 말하여서 태종께서 따르시었다. 그 여름에 윤덕홍이 황해도에서 적선 한 척을 붙잡아서 수십인을 사로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비인에 왔던 외적들이므로 국가에서 모두 죽이고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제의 외적은 변방지방을 엿보다가 제주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하였으니 비인의 도적들과 다를 것이 없다. 비록 다 죽인다 하더라도 의리에 해댈 것이 없을 것이다.
정부와 육조의 여러 신하들은 의논해보라 하며 모두 죽이는 것이 옳다고 하고 혹은 죽이지 말자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변을 신문한 뒤에 다 죽여도 가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연 8월 2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상정소 제조 황의와 허조가 신자의 사용에 관해 의논하다. 중국에서 비록 신자를 가지고 신하들이 서로 존대하는 말로 삼기는 하나 그러나 모두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존대하는 말이지 서로 대등하는 말은 아니옵니다. 또 우리나라에 쓰는 고려의 국초부터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만 썼었고 신하끼리에는 쓰지 아니하여 이미 위아래의 혐의를 피하게 되고 국초에도 고려 때의 제도를 그대로 하여 이제에 이르도록 변함이 없사오며 더구나 지금 속육전에 기재하여 중회에 반포한 지가 미처 한 달도 넘지 않았고 백성에게도 큰 폐단이 없사온데 경솔하게 고친다면 육전이 장차 온전한 서적이 되지 못할 조짐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백성에게 위신을 보일 수 없을까 실로 두렵사옵니다. 마땅히 예전대로 하올 것이오며 다만 바라옵기는 표 전에 개후이문이라는 문자를 딴지로 쓰는 곳과 신하의 직함인 지제교의 교자를 붙여 쓰지 못하는 예에 의하여 근신이니 선신이니 하는 신자와 가운데 쓰는 지신사의 신자를 붙여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고 맹사성은 의논하기를 홍부예제와 대명률에 쓴 신자는 모두가 신하들이 자기네끼리 서로 존대하는 말이요 임금에게 아래에 올리는 말이 아니오니 바라옵건대 선신을 선계로 하고 신정을 상언으로 근신을 건계로 신문을 계문으로 지신사를 도승지로 고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고 정초는 의논하기를 고려 때 중엽 이전에는 무릇 신하가 의논하여 청하는 것은 주라 하고 임금이 가하다고 승낙하는 것을 제가라고 함이 중국과 다름이 없사옵더니 원나라를 섬기게 된 이후로 진동성을 설립하고 국왕으로서 승상을 삼으면서 이를 모두 깎아내려서 비로소 아문의 예와 같이 하여 신하가 계하는 것을 신이라 하고 임금의 제가하는 것을 판이라고 하였었는데 이제 우리 조정에서 이미 판을 교로 고치고 오직 신자만은 예전 그대로 하고 있어서 말이 순편하지 못하오니 바라건대 맹사성의 의논대로 고쳐 일컫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연 8월 27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병주에서 제주에서 납포한 왜구들을 신문한 후에 크게 징벌할 것을 아뢰다. 제주에서 납포한 왜구들을 신문하여 주자도 등지로 나온 이유와 공모하고 나온 배의 수효와 살고 있는 지명과 그전에 도적질한 지방 등을 안 연후에 제주 사람들이 소원에 따라서 크게 징벌하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미약한 자는 함께 죽이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연 8월 27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승문원 부교리 황보공이 야인 62명을 안동하고 강계로 향해 떠나다. 이것이 세 번째 운송이었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연 8월 28일 무임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연 8월 2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예주에서 의정부의 인은 왕세자의 인보다 1푼을 감할 것을 아뢰다. 왕세자의 인은 삼치 정방형이고 의정부의 인은 삼치 2푼 5리 정방형이어서 실로 차등이 잘못된 것이오니 의정부의 인은 왕세자의 인보다 1푼을 감하여 2치 9푼으로 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8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승문원에서 여동의 자제들을 보내어 공부하기를 청하는 글을 올림으로 의논케 하다. 임금이 그것을 보고 곧 천추사를 시켜서 중국에 아뢰고자 하여 승문원 제조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곧 천추사를 보내어 주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초가 홀로 아뢰기를 경세에 통달하면 이 두 문자는 가외의 일이오니 주본에다 병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고려 때에 명태조 황제가 우리의 청하는 것을 허락한 뒤에
끝내 들여보내지 아니하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니오니 이제 그것을 인용하여 다시 주청할 것이 못되었고 마땅히 국자감액 입학할 것을 청할 것이요 요동은 향하게 입학할 것을 아울러 청할 것이 아니옵니다. 또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이온데 마땅히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가려 뽑아서 보낼 것이니 자원하는 자를 모집하지 아니하고 들여보내면 한갓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면서 그럭저럭 날만 보내고 왔다 갔다 할 뿐으로서 보통 사람과 같이 되고 말 것이니 무슨 유익이 될 것입니까? 이 일은 경한 일이 아니오니 널리 물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하니 아랫 것에서 황희 등이 의논을 따랐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연 8월 29일 김효 첫번째 기사 임금이 황제가 동맥가천모가에게 내린 칙서에 관해 말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가 동맥가천모가에게 칙서로 유시하기를 파제강 야인과 공모하여 조선의 변방고를 노락질하였다고 하였으니 맹가천모가 부자가 이것을 보고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중국에 고소한 줄로 알 것이다. 우리나라가 보고한 내용은 만주의 죄를 성토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중국의 칙서가 이같이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맹가천모가가 만주에게 연척이 되므로 필시 그와 공모한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고 또 저들과 우리와의 싸움을 중지시키고자 할 뿐으로 그랬던 모양이지 우리가 고소하여 그리 된 것이 아니므로 내가 이 뜻으로서 야인에게 계유해 말하고자 하는데 영의정 황희의 말이 이번에 나온 칙서가 비록 우리나라의 뜻이 아니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그 일을 변명한다면 이것은 손윗 나라를 가리키어 그러다고 하는 것이니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므로 나도 매우 옳다고 생각하는데 경들의 마음에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아뢰기를 황희의 말이 옳습니다 하며 임금이 또 말하기를 만약 야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너희 나라가 우리를 중국에다가 고소하였구나 한다면 변방장수를 시켜서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너희를 고소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만주와 연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칙서가 있은 것이니 우리나라를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이조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비록 말하여도 저들이 반드시 믿지 않을 것이니 말하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고 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만약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고소한 것 같이 될 것입니다. 비록 말한다 하여도 어찌 조정의 칙서를 그러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다만 우리나라의 본 임한을 일러주는 것이오니 변방장수를 시켜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자제들을 보내어서 입학하는 일은 내가 매우 매양 생각하니 부모 처자와 서로 이별하는 정은 진시로 참을 수 없는 일이나 그러나 우리나라가 중국과 사귀는데 요긴한 것은 오로지 중국어와 이문에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통사가 겨우 자기의 할 말은 할 줄 알되 중국 사람의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하여서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아니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날 태종 때에 진작으로부터 자제들을 입학을 요청하려고 하다가 판부사 병기량이 말리면서 아뢰기를 우리 통사들이 아는 말만 가지고도 중국과 교제할 수 있는데 무엇하려고 번거롭게 청할 것이 있습니까 하여 그 일이 그만 중지되었는데 명태조 황제 때에 유구국이 재상의 자제를 보내 입학하게 하니 황제가 그것을 매우 가생하게 여겼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 문은 우리나라 사람이 비록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문자로 통할 수가 있지만 중국에 가서 언어로 통하는 일이 퍽 많은데 중국 사람이 말하는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잘 대답할 수 있겠는가. 대체로 언어라는 것은 될 것만한 차이로 만사가 그릇 될 수 있으니 진실로 염려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승문원에 명하여 초안을 써서 요동 향하게 입학하기를 청하게 한 것이니 중국 조정은 외국 자제에 입학하는 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단지 요동에 입학할 것만 정하는 것은 좀 미흡한 것 같고 더구나 북경은 길도 꽤 가까우니 북경의 국자감이나 혹은 요동 향하게 입학할 것을 주본에다 기재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허조와 신상이 아뢰기를 가합니다 하므로 즉시 김청에게 명하여 주본을 고쳐 쓰게 하였다. 여러 신하가 다 나간 뒤에 허조가 홀로 남아서 아뢰기를 병원년에 횡성으로 강모하러 나간 사이에 서울에 불이 났고 신해년 봄에는 평강에서 강구하는데 행차가 매장원에 이르러서 인마가 비를 무릅쓰고 가다가 많이 죽었고 금년 4월에는 안성에 눈비가 내리고 또 요새는 살별이 늘 나타나오며 또 횡성으로 강모하러 가시는 것은 길도 대단히 멀고 날수도 많이 걸리오니 철원평강 등지에서
행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또 지리서에 이르기를 골짜기가 있으면 물이 있다 하였사오니 이로써 본다면 땅속에 응당 물이 있을 것이온데 하필 무엇을 파서 사람의 힘을 더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급하지 아니한 일이오니 그 역사는 정지시키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리의 학설은 사대부들이 모두 그것을 쓰는데 유독 국가에서만 쓰지 못하겠는가? 지리의 학설이 정당한 이치가 아니라면 경의 말이 정대한데 아무 일도 그르고 아무 일도 그런다고 지적해 말한다면 투철하게 보지 못하고서 그러다고만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강무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라 폐지할 수 없는 것인데 경의 말하는 것은 역시 이해를 투철하게 보지 못한 말이다. 하고 임금이 좀 언짢은 기색을 띠면서 말하기를 경의 말이 어찌 잘못이겠는가? 내가 어질지 못하여 쓰지 못할 뿐이다. 하였다. 조가 물러가는 임금이 대원들에게 묻기를 안성